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팀입니다. 어, 오늘은 산출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크몽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많이 애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많이 힘이 됩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산출물 시리즈를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앞 시간에 했던 사업 수행 계획서도 중요한 거지만 오늘 하게 되는 요구사항 정의서는 프로젝트 가업 범위를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업무 요건들을 표시한 산출물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산출물 중에서 그 제일 중요한 산출물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현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요건들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 설계 기관이나 실제 개발자들이 구현을 할 때에도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업들과도 이제 업무 요건을 이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요구사항 정의서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는 이제 그 다음 산출물로 관계되는 산출물이 요구사항 추적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삭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도 위한 용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는 요구사항 정의서는 요건을 표시한 부분이지만 어, 뭐 다음에도 소개를 한번 할 예정이지만 요구사항 추적표는 요구사항들이 어떤 그 화면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단위 테스트는 어떻게 되고 통합 테스트는 또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현업한테 인수하는 인수 테스트까지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라는 거를 두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 아이디라는 게 처음에 이제 항목별로 기재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별로 요구사항 아이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사항 추적표에 기재가 되고 그 요구사항 아이디는 화면 설계서나 그리고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 테스트나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까지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가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그 시작이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산출물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키포인트 5가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요건, 이제 요건 사전 기술 협상, 요건 협의, 그리고 개발자 유의사항, PM 유의사항 이렇게 5가지를 뽑았는데요. 일단 요건은 업무 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RFP에 이제 고객 기준 RFP 기준으로 해서 업무 요건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요건들이 실제로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RFP에 있는 그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요구사항 정의서에 누락되지 않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업들은 이 기준을 통해서 실제 업무 요건을 어, 요청하고 그리고 개발을 요청하고 그리고 통합 테스트 기준이 이 요건에 따라서 기준이 돼서 결국 검수를 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RFP 제안 요청서에 있는 그 업무 요건들이 반드시 하나도 누락 없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프로젝트가 끝나는 끝까지 이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어, 자, 두 번째, 이제 이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정해지면 그 끝까지 보통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구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전혀 다른 업무 요건이거나
이 사업 수행하는 게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 요건이거나 그리고 현업이 갑자기 요구사항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전 기술 협상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착수를 하고 난 뒤에 착수하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착수하는 시점에 기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착수하기 이전에 어, 계약이 되고 그 발표가 나고 나면 사업 수행사가 그 공고를 통해서 제안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한 길게 한 일주일이나 좀 지나서 사전 기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착수하기 이전에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업 IT 부서라든지 현업에서 선정된 업체를 불러서 사전 기술 그 시스템 환경이라든지 업무 요건에 대해서 사전 기술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정말 이 가업 범위 내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행사 이 사업 기술 협상 같은 경우는 현업보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행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사가 가서 짧은 기간 안에 제안서를 쓰다 보니까 가업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가업 범위, 업무 수행 범위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제안서를 쓸 때 여러 가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예상하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기술 협상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업무 요건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어떤 요건에 따라서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전 기술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사전 기술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과업이 늘어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그 업무 축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실제로 사업이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가업이 생각도 않은 가업이 생겨서 훨씬 더 프로젝트를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M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 PM은 사전 기술 협상을 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FP에 있는 제안 요청서나 제안서에 있는 요건에 대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쓰기 전에 요구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제일 처음 기회가 바로 사전 기술 협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협의입니다. 사전 기술 협상이 끝나고 이제 실제로 착수가 시작됩니다. 착수가 시작되고 사업 수행 계획서도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업무 분석 설계 기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기술 협상이 한 번이 기회가 있고 두 번째는 업무 분석 및 설계 기간 안에 업무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확대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확대된다는 말은 기존의 가업 수행을 하기 어려워서 다른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아예 그 어려운 부분은 빼거나 어려운 부분은 축소하고 다른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분석 및 설계 기간에는 실제 단위 업무의 현업들을 만나서 상세한 업무를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어, 현업한테 얘기를 잘하거나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업무를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건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RFP나 이런 제안 요청서 단계에서 현업이 작성을 할 때 기능을 잘 점검하지 못해서 정의하지 못해서 잘못된 요건이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무 분석 및 설계 기간 안에 반드시 현업과 얘기해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나 PM이 업무 PL이 같이 협업을 해서
무조건 업무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당한 업무인데 이건 가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네 번째는 개발자 유의사항입니다. 개발자는 PM이나 PL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요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업 기간이 끝나든 아니든 개발 구에는 물론 다 개발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PL이나 수행하는 PM과는 좀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 요건을 이제 협의하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게 개발 부담으로 와서 개발자가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발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업무 요건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개발자한테 불리하게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PM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M이 PM의 역할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개발자가 업무 요건을 협의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PM입니다. 그래서 PM은 사업 PM이면서 실제 현업 PM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해서 업무 요건이 안 맞거나 이러면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고나 이슈 보고를 통해서 업무 요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M을 통해서 이런 거를 보고를 해서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의 애로사항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요건인 개발자 유의사항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PM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동일한 사항인데요. 물론 개발자한테 이런 그 요구사항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PM은 수시로 개발자들이 진행하는 업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드시 참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참석을 해서 개발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개발자가 업무 요건 협의를 할 때 업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 협의에서 밀린다든지 이러면 PM은 많은 경험이 있고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회의에 참석할 때 끼어들어서 그 업무 조정하는 순간에 끼어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요구사항 변경이나 업무 조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PM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수물 시리즈 편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말씀드린 오늘 다섯 가지 한번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업무 요건이죠. 그리고 사전 기술 협상, 그리고 이 요건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 요건 협의할 때의 개발자의 유의사항, 그리고 또 하나, 그 요건 협의를 할 때 PM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건에 대해서는 RFP에 있는 내용이 절대로 누락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업무 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번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착수 시점에 사전 기술 협상일 때 큰 그림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 협의라고 해서 실제로 업무 분석 및 설계 기간에 업무 협의를 담당 현업과 할 때 마지막으로 업무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 두 번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유의할 사항, 그리고 PM이 유의할 사항, 이렇게 개발자, PM이 협업을 해서 요구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산출물 시리즈 편 요구사항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료커에 가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리아 료커에는 ITPM 가이드라고 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감사드립니다.